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교육철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육철학 1장과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1장은 공부의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심각한 오류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선생님이 지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공부의 알맹이는 실종하고 공부의 껍데기만 둥둥 떠다니는 현실태를 선생님은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장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엔텔레게이아 시어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엔텔레게이아 시어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잠재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하루 종일 교과서와 지도서에 들어있는 KSA를 배달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은 그 KSA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어디에 적성을 갖고 있고 자신의 잠재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과 학습에만 매진하는 구조에 그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진정 교사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오로지 교과 내용을 배달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태는 21세기형 교육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의 역할과 위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형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장의 엔텔레게이아 이론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늘 행복하고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교사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다시 교사의 의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장의 스터디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아이들의 엔텔레키를 체크하고 그들이 행복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데 매진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1장과 2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공부 내용을 리마인드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장부터 동양의 공부 세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알고 있듯이 퇴계와 율곡 선생을 21세기 현대의 공간으로 초대해 놓고 그분들이 지금부터 500년 전 구상한 교육의 세계가 과연 21세기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메시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교육에 실현시켜 두어야 할지에 대한 앞으로 이 궁극적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장 율곡의 몸 공부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장을 한번 열어보아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율곡은 율곡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율곡 또는 이이 선생이죠. 거기에 로고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에 대항하는 비결은 당신 자신이 문명이 되는 것이다. 이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발명해낸 장치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 교육을 지배하는 문명적 틀은 어떤 것일까요? 두 문항으로 일단 답안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권의 지배적인 구조는 1번 서양이다, 2번 동양이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들리지는 않지만 다 답변한 것으로 보고 선생님이 바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명권을 지배하는 구조는 바로 서양에서 수입한 수입 담론입니다. 이때 담론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우리 현대에 유통되어 있는 이야기로 절대적인 지위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것에서 우리 다음을 찾고 그 우리 다음으로 우리의 교육 세계를 리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율곡 선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기 바랍니다. 자, 71페이지 보면 예와 1, 예와 2. 자, 이 공부의 문제, 예와 1과 예와 2, 이 공부의 문제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부는 세속적인 출세를 위한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의 공부는 그런 세속적인 공부를 아주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 공부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면 인성의 질, 즉 인성의 퀄리티를 고양시킬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교육은 완벽하게 증발하거나 완벽하게 무시되거나 완벽하게 삭제되는 비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를 거중조종하는, 이때 거중조종이라는 의미는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문명권을 거중조종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바로 서양에서 유입한 교수학습이라는 패러다임이고, 이 패러다임의 강력한 결함은 거기에는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인격의 고양, 인격이라는 것은 이때 사람의 됨됨이, 즉 휴먼 퀄리티를 말합니다. 이 휴먼 퀄리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이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1세기의 교육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3학년 정도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교육의 키워드는 바로 인성과 창의성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유감스럽게도 인성, 사람의 질, 사람으로서의 인성적 질,
이것을 끌어올리는 교육도 실패하고 있고, 또 하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내고는 일도 동시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현재 이와 같은 이중적 딜레마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의 세계 속에서 우리 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호로만 인성과 창의성을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적 지치를 끌어올려 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말로만 창의성을 길러주자고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줄까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창의성을 길러지는지를 현장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교수 학습만 줄기차게 40분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 실상이며 부조리한 현상인 것입니다. 자, 공부가 뭐냐 이거예요. 공부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 공부가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 72와 73페이지에 보면 학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학은 배울 학, 물을 문, 이게 학문입니다. 여러분 73페이지에 보면 학문 사이언티아라고 되어 있죠. 이때 사이언티아는 바로 라틴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언티아에서 오늘날 사이언스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알면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은 알미라는 뜻이에요. 암. 그래서 이 사이언스 속에는 알미이기 때문에 알은 지식의 문제를 서양에서는 줄기차게 검토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교육 그러면 무엇이냐면 바로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서양에서 출발하고 근원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기태할 때 지식이 가장 앞자리에 위치하는 것도 바로 서양 문명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지식 담론을 만들었던 최초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번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10초간 여유를 주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생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카르트는 들어봤죠?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는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의 근본 명제, 아주 중요한 명제는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명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명제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생각합니까? 꿈을 생각합니까? 희망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고향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연인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다는 뜻일까요? 이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인 용어인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로고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리스는 이성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로고스로 한다고 그랬고, 로마인들은 로고스를 뭐로 번역했어요? 라티오로 번역했죠? 이 라티오가 뭡니까? 배의 그른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이성의 활동.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포획하고 있는 메뉴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 인간의 이성으로 잡아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뭘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미 서양 철학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때 이성으로 나는 생각하는 건데 그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이성의 대상인 지식을 섭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하는 의미는 나는 이성으로 지식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성적 존재, 그러니까 데카르트 명제가 말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 이성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이성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만들어가고 지식을 섭취하고 지식을 축적해가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의 문제가 그렇게 서양에서 줄기차게 강조되어 온 내용이었지만 이제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하여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섭취하는 것이 주요 골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학문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2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율곡의 학문, 배우락, 물을 문, 학문에 대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곧 이어서 2교시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주 교육철학 1교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